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11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67억 1,9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변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은 송화택지지구 내에 팽성도서관, 안정어린이집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으나 물가 상승률 반영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 사업비 증가 사유로 변경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건축 연면적 1,100제곱미터 지상 1층의 전통 한옥 양식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23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24년에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은 1990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해 이전 신축을 계획하여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으나 물가 상승률 반영과 제로에너지 인증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송화택지지구 내 지상 1층, 연면적 700제곱미터로 규모로 개량 한옥 양식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3년에 실시 설계, 24년에 공사 착공, 25년에 공사 준공, 26년 3월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 안정 어린이집 신축은 취약계층 장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공보육 시설이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물 연면적 2,990제곱미터 규모로 토지 매입비 51억 원, 건축비 9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2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을 당초 35대에서 75대로 추가 확보하고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추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510제곱미터 증가한 3,50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대수 45대의 주차장을 배치하고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층에는 대회의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23년 하반기 설계 준공, 24년에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당초 승인받은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2,990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비 99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을 당초 33대에서 66대로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 계획보다 1,510제곱미터 증가한 연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변경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말 설계 공모, 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24년 공사 착공,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연면적 1038제곱미터, 기준 가격 53억 7,400만 원으로 의결받았으며 연면적 1100제곱미터, 기준 가격 9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 안정 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기준 가격 38억 3,600만 원으로 의결받았으며 기준 가격 54억 4,2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연면적 2,990제곱미터, 기준 가격 91억 원으로 의결받았으며 연면적 3,500제곱미터, 기준 가격 140억 7,7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의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건물 취득 연면적 2,990제곱미터, 기준 가격 99억 원으로 의결받았으며 연면적 4,500제곱미터, 기준 가격 18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물가 상승률 및 녹색 인증비 반영, 주차장 및 프로그램실 추가 확보 등으로 건물 취득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용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 원인은 네. 주차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지금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부분도 늘어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주차 대수가 지하가 이제 23대에서 5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1층에 한 750제곱미터 있었는데요. 네. 지하 2층까지 파고 지하 1층을 한 1670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여기 이제 대지 면적이 2942제곱미터라 고덕동보다는 이제 대지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지하로 많이 내려가게 됐고요. 지금 66대도 이제 많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인근에 있는 저류지 시설에 네. 주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그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거긴 땅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25년까지 3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획 설계 용역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그다음에 녹색 인증이랑 그다음에 그 BF라고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그 동선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요. 네. 그런 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지금 그 소요되는 그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장애인 인증하기 위해서 또 녹색 건물 인증 그런 것 자체가 쉽진 않아서 그런 건 좋은데 조금 더 왜냐면 땅이 없다면 모를까 그 확보된 상태에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거기 주민들은 좀 빨리 좀 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단 땅이 확보된 상태니까 조금 더 좀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게 3년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1년 정도는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없으면 모를까. 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법적인 절차 이행이랑 이제 그런 그 절차 이행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뭐 최대한 뭐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뭐 저희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제 뭐 네. 법적인 절차나 이런 데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최대한 그 빨리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이제 저희가 녹색 인증을 에너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지열이랑 그다음에 네. 태양광을 이용해서 네. 에너지 이제 그 에너지 자체 효율을 내서 높여야 효율 될 텐데. 자체에서 소모되는 네. 전기나 이런 거를 그 대체제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열이나 이런 것까지도 단열재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게 부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래요. 좀 우리 과장님 한 1년만이라도 좀 땡길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좀 최선을 다하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네, 이 지금 평택시 예절교육관하고 시립 어린이집하고 팽성 도서관이 한 건물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주차장이 없는 내용 같아서 찾아보니까 결론은 주차장은 이 세 개의 곳이 함께 사용한다. 예, 지금 저희가 그 도서관,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네. 예절교육관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 54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 그 법정 주차장은 2대거든요. 근데 사실 2대라는 게 법정으로는 맞지만 적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4면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요 자료에 보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 길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가 않아서 도로가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스쿨버스 같은 식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자가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졸업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행히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음. 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만 있다고 하면 좀 한계가 있을 텐데 예, 같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좀 예, 여유가 그럼 있다고. 주차장 네, 네, 내에서 네.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안전에 별도 버스라든가 이런 주차장은 별도로 해서 그 졸업전을 어린이집 따로 쪽으로. 설치를 네, 해주시는 네,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그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사이에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금 항상 좀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사업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응원을 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지역구니까 좀 질의를 신속히 진행되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8대 처음 할 때 시작됐는데 8대 의원님들은 삽 뜨는 것도 못 보고 다 나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시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신속함도 있지만 차분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뭐 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쉬움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옥 디자인으로 통일시키는 거 너무 잘한 일이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이제 그 공립중학교 부지 4,000평에서 왼쪽 하단에 이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곳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우측 하단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지나쳐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 어른들이나 이분들이 다 그 어린이집을 지나서 동선이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좀 안정적인 공간으로 좀 별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애석하게도 지금 그리고 이 부분 이게 이 사천평 옆으로 해서 빌라 단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통행로가 대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로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은 있다. 어떤 뭐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새 건물이 기획 단계에 있고요. 기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제 배치나 이런 건 사실상 확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상단에 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할 의도도 있고요. 네, 배치 계획이 이제 아직 지금 이제 투자 심사나 이런 거 전 단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북측에 상단에 그 큰 도로가 있지만 거기를 출입구로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좌회전이나 이런 게 큰 도로에 좀 그 이런 부분이 진출입에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단으로 내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그 드롭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뭐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도서관이랑 그다음에 예절관이랑 사실상 예절관도 그렇게 그 주차를 요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대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54대 정도면은 좀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간에는 주 이용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예절관은 그 이제 아침 저녁에 그 이제 그 등원이나 하원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이용 시간대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확보할 그 계획이 있고요. 과장님 지금 이곳에 지금 총 주차 대수가 몇 면이라고요? 54면, 55면에서 54면. 지금 배다리 도서관에 지금 주차면 수가 몇 면이죠? 거기는 이제 좀 그 도서관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고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사자들만 해도 한 30대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에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팽성분들은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일부 아주 극소수겠죠.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자가용으로 가고, 어린이집의 선생님도 다 자가용으로 가고, 예절교육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잠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인데 도서관에 갈 때 대부분 자가용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 면수에 대한 더 충원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이제 네.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 면수와 또 동일하게 같이 또 결부가 되는데,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에 안 계셨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한옥 스타일로 진행이 되려는 이 제안을 제가 했고요. 전체 디자인을 맞춰야 된다. 평택시에 이렇게 한 공간에 복수의 어떤 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향교가 있으니 한옥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좀 통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 단계의 조감도를 막 하고 뭐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사업이 초기 진행될 때에는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전통혼례를 실제로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집행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시청 대회 그 종합상황실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제안을 계속 주셨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했는데 없어. 지금 아무리 봐도요. 없어요.
그런 공간으로 과연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한번 검토를 다시 하고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네. 하고 반영 네. 여부가 가능한지 네, 한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 전통혼례가 치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차 대수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차면은 제가 볼 때 면적은 사실은 충분히 나와요. 저희가 이제 건축 면적들, 연면적 다 따지고 뭐 해도 주차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잘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검토해서 뭐 충분히 더 네. 한 80여 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처음에 취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평택시에서 뭐 도서관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복합의 어떤 시설들이 했을 때 통일성 있는 디자인과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과 이 어떤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공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면적이 지금 62제곱미터에 한 20평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한 37억이 늘었어요. 이 지금 뭐 건축자재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건축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만 그 21년 4분기 물가 상승률만 해도 26%이고요. 예. 해마다 거기에다가 이제 22년부터 약 평균 해마다 4.36%를 가산해서 했을 때 네. 지금 제곱미터당 와. 당초보다 187만 6천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뭐 저희가 한옥이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예, 건축비가 근데 이 지금 높습니다. 한옥이 정통 한옥이 아니라 개량 한옥 건물로 지금 디자인되는 거죠? 예절 교육관은 전통이고요. 어린이집은 정통. 네, 전통이고요. 아니. 어린이집은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고요. 정통 한옥으로 지금입니까? 예, 예절 어린이집은 교육관은? 개량 한옥. 네.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용역 보고회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은 다 이제 한옥 스타일로 가는데 정통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에 다들 공감은 했어요. 왜냐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니까. 그런데 예전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통 한옥은 아니고요. 절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네. 이제 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지상 부분에 이제 목구조 부분하고 지붕 이런 거는 목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일부 이제 그거를 절충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난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현대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지상 부분만 보면은 목구조랑 이런 네.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를 네.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그 네. 이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설계 시에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이제 그 전통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통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그 보유한 기술자를 보유한 설계사무소에다가 네. 그 공모를 하는 그 제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 안정희 예술인 광장 때문에 약간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적재산권 개념에 그걸 가지고 계신 설계사분이 했을 때 저희가 못 건드리는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공모 방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설계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뭐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모 비용을 이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2등부터는 그다음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뭐 평면을 조금 뭐 위치나 이런 걸 그분들이 네.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좀 바꿀 조금은 이제 흔들어서 네. 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평화예술의 전당이 이번에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될 때 상황이 어떠냐면 예산은 852억인데 공모를 해서 1등 당선된 게 1,000몇백억대의
로 추정되는 건물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서 이게 예상과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문제 없게 이후에 녹색 건축가에서 잘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너무 좋은 설계가 당선이 되면 현실과 좀 이반돼 있는 설계가 당선이 되면 물론 좋아야죠. 너무 이반돼 있으면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쭈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4개 공유재산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4개가 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후에 추진 계획에서 변경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특별히 변경되는 거 없이 오늘 이후에 심의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변경 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지금 24년도 실제 착공할 수 있는 연도 그때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공사비를 뭐 충분히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변경 요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뭐 설계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축소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대 때 시작됐는데 9대 때에는 준공을 볼 수 있게 10대까지 가는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사단법인 평택기독교청년회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2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웃분쟁 조정과 자문, 소통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YMCA는 이웃분쟁 관련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구축한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연속 운영을 통해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갈등 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계약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 메가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평택시와 SKEN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기관이 협약한 사항으로 지역 내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후 SKENS가 전액 투자하여 지제역 공역버스 차고지 내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소 기술 지원 및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기업들이 지역 내 수소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사항입니다. 평택시와 환경부, 경기도, 현대자동차, SK E&S 등 7개 기관 및 기업들이 수도권 교통 거점인 평택을 수소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조성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평택시는 경기도 최초 수소버스 충전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수소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를 수소 트럭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평택항을 대상으로 카캐리어 수소 전환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SK E&S는 삼성 반도체 출퇴근 버스 수소 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SK E&S, 삼성전자와 협의해 내년 출퇴근 버스 2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소 기업 육성 등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기업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IMC에서 위탁받고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르게 뭐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저희가 그 성과 평가를 네.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86점을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이면 뭐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운영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 네.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탁 기간이 원래는 몇 년이에요? 여기 지금 2년 8개월을 했고 네.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인가요? 3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12월 31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그 개월 수가 좀 조금 모자라죠.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연 단위로 연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이웃 분쟁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민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좋게 풀어보려고 하는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에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노하우 없이는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좀 해보셨으니까 기회를 한 번쯤 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 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 좀 저희 의원님들에게 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건의 추진사항 보고건이 있는데요. 두 건 모두 협약을 하신 거를 보면 2022년 3월 16일과 24일입니다.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수소 관련돼서도 업무 보고도 받고 예산도 편성하면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다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지금 이제 그 이 협약권에 대해서는 이제 협약을 체결한 직후에도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이 협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시기가 돼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 메카시티 구축 업무 협약 관련돼서 제 6조에 보면 협약 당사자는 상세 협력 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상세 협력 과제를 어떤 것으로 설정을 해 주셨는지. 네. 8페이지에 이제 상세 협력 과제가 또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앞장에서는 약간 좀 거시적인 협력사항을 표현을 했다면 상세 협력 과제에서는 이제 단기 과제 그리고 장기 중장기 과제 이렇게 좀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액화 충전 기반 구축 해가지고 이제 지제 버스 차고지 등 요 부분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근거로 현재 지제역 그 버스 차고지에 SK E&S가 액화 수소 버스 충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SK나 가스기술공사 이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메카시티 관련돼서 더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나 추진되고 있는 업무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그 액화수소 관련한 부분인가요? 네, 액화수소. 네네. 네.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GS 칼텍스하고 같이 그 수소 특화단지에 액화수소 생산 시설을 26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5조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참여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평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가로 열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가로 닫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설립인가 신청서, 제2호 정관, 제3호 사업계획서, 제4호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제5호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제6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제7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조 제2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다목 80세 이상 노인 가구 별지 제1호 서식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의 신청인 대상 구분란에 80세 이상 노인 가구를 추가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호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본문 중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산보고 등 1항 동호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동호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원지능조례 폐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지능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4항 제2호 나목 중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어업계 또는 기업계 대표 등을 농어업계 대표 등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의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7항 단서 중 두 차례만을 1회에 하나여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